특검 때 만약에 윤석열에게 한 맺힌 검사를 투입한다, 이거 죽는 거 알기 때문에 이것만은 막고 싶은 거죠. 이것만은. 그리고 이제 변협을 장악했으니까. 근데 왜 조국 신당이 이걸 변협으로 넘겨주려고 그러냔 말입니다. 이거를. 저는 변협에 갔다가는 지금 이 최상병 사건은 이제 이 윤석열과 그 대통령실의 거짓말 부분들은 이미 다 사실상 지금 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거는 법률 기술자들이 들어와서 야 그냥 조금의 직권남용으로 넘어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로비가 문제거든요. 네. 로비를 누가 했냐, 어떤 식으로 이거를 수사로 잡아야 되는데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이거를 수사를 안 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이거는 정말 의지를 갖고 써야 되거든요. 로비 네네. 문제는. 근데 몇 번 좀 돌다가 아 이거 모르겠네 그리고 덮어버려서 로비를 한 증거는 없다 발표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이거. 특검을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안 되죠. 네. 근데 이 중요한 거를 왜 이런 식으로 가려는 건지를 저희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거는 야당의 추천을 할 때 저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같이 이 정권의 사적인 보복 감정을 가질 법한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커트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그냥 앱다 그냥 친정권인 변협에 넘겨주자? 그 정말 저는 그랬다가는 최상병 사건은 미궁에 빠진다고 봅니다. 네. 조국 혁신당이 나름 타협 안으로 내놓고 있는 안이 자칫 위험할 수 있다. 그냥 이대로 두고 공수처한테 수사를 더 시키면 돼요. 네. 그러면은 그냥 이대로 놔둔 상태에서. 네, 그런 걸 짚어주셨고요. 그러면 제2 요구가 돼서 이제 거부권 행사한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과시키려고 하여튼 뭐 추천권 넘기 이건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라. 그대로 가서 통과가 안 되면 도리 없는 거고. 네. 아니면 이 표결 붙이는 걸 좀 늦추고 딴 걸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좀 더 표결을 최대한 늦추든지. 네. 그리고 이제 공수처를 지원하든지 지금 공수처 수사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서둘러서 편법으로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 이거는. 네. 일주기라는 시간에 구애받을 필요도 없다. 아마 그 유족이나 해병대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그 일주기에 맞추기 위해서 변협에 추천권 넘길까요? 한번 물어보면 아마 답안될 겁니다. 그거. 네네. 일주기라는 건 상징적 의미일 뿐이지 중요한 건 실제로 수사가 결과가 나와야죠. 네네. 수사다운 수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네. 그렇게 짚어보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도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뭐 선수들이 입장해가지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라는 게 좀 균열이 있습니까? 많이 아니면 균열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영남권에서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무너진다고 표현하셔요? 영남권 지금 여론조사가요 한동훈이 30%밖에 안 나와요. 네. 그 나머지 세 후보 합치면은 40%가 넘어가서 그럼 무조건 결선이네요. 영남권은 엎어졌다고 봐야죠. 지금 제가 어제 영남권에 있는 그 유튜브 영상들 보니까 정광훈 목사하고 신혜식 대표가 미국 영남권에 들어가서 네. 경주에 한 몇천 명 모아놨더라고. 경주에. 네. 박근혜를 죽인 건 한동훈이다. 한동훈이가 모든 조작날조 사했다고 외치는데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이 떠든 영상을 또 틀어주더라고. 네. 한동훈이 국회에 나와서 내 인생의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권 때 내가 보수 인사들을 마구잡이 수사할 때 그때였다. 그때 보수 인사 이런 표현. 보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와. 네. 그리고 그 민주당을 향해서 그때 민주당이라면 저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랑 생각이 바뀐 게 없습니다. 이런. 그런 발언 했죠. 근데 그걸 그때 보수라는 보수라는 애가 들어왔어요. 예. 아니 그러면 수사라는 게 무슨 보수를 잡고 진보를 잡는 게 아니잖아요. 범죄자를 잡는 거지. 그래서 그걸 이제 영상을 틀어줬는데 이 영남권 노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잊어버리고 있다가. 아니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한동훈 씨의 정치적 위상과 지금 그래도 법무부 장관과 비대위원장까지 지내고 난 다음에 어대한의 한동훈은 다른 존재니까 더 눈에 들어왔겠네요. 이게 지금 이 영남권에 쭉 퍼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버에서 뭐 저도 제가 잘 아는 유튜버인데 보수 유튜버가 전략TV라는 게 있어요. 한동훈이 박근혜를 구형했던 그 워딩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랬겠죠. 그 워딩을 AI로 한동훈 목소리로 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다 알려줬어. 이거는 언론에 보도된 한동훈이 박근혜를 30년 구형했던 전문을 AI로 살린 겁니다. 했으면은 문제가 없잖아요. 이거를 가짜 뉴스라고 지금 고발을 해버렸는데 한동훈 씨가요? 한동훈이. 근데 고발하면서 한동훈 쪽의 실수인지 자기는 박근혜를 구형한 적 없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전략TV 쪽의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가 박근혜를 구형한 거는 사실이고 우리가 AI로 썼다는 거 알렸는데
박근혜 구현한 적 없다. 이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무고죄로 바꿔서 하겠다고 지금 들어서.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금 이 자기가 박근혜를 친 게 지금 얼마나 이쪽 영향권을 흔드는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리한 고소가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결선으로 가겠네요? 지금 흐름이면? 아직 지금 7월 13일 많이 남았고 네. 문제는 지금 김영철 청문회가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에 최순실이가 등장하면요 그냥 판 다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이 보수권은요. 그러니까 결선 간다고 보셔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김영철 청문회가 언제 7월 23일 전이냐 후냐에 따라 상당히 다를 것 같은데 저는 큰 차원 볼 때 이제 한동훈은 끝났다. 보수에서는 뛸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정광훈 목사가 주진우 기자랑 인터뷰를 했는데 네. 모든 이 박근혜 조작날 조사는 한동훈이 다 했다. 그래서 이제 주진우 기자가 윤석열이 팀장 아니었냐. 근데 정광훈 목사가 그냥 어버버버 말을 못 하더라고. 네. 네. 그러니까 이왕 보수 대통령이 돼서 이제 이 보수는 윤석열은 잊어버리자라고 정리를 하고 그 대신에 한동훈은 용납 못하겠다 해서 이게 똘똘 뭉쳐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그 당시 박근혜 때 있었던 이 조작 수사들을 다 지금 떠올리면서 한동훈의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보수 제야 운동권은 한동훈에 대해서는 좀 한번 심판을 해야 되겠다라는 여론이 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원하는 후보는 누굽니까? 셋 중에? 그건 안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희룡에 대해도 상관없고 상관없고. 나경원도 상관없고 윤석열도 이건 좋다. 범보수다 이 사람들은. 한동훈은 보수가 아니다. 좌파다 이 규정했기 때문에. 근데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뭐 이를테면 탈당을 했다든지 좀 뭐 오락가락 행보가 있었다든지 이런 거는 좀 논란이 되지는 않나요? 거기까지 이제 이 탈당에 이제 원희룡 씨는 탄핵을 찬성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네, 그러기도. 거기까지는 이제 묻겠다. 거기까지. 그건 큰 문제가 아니다. 중요하지 않다. 한동훈은 안 된다. 한동훈은 이건 좌파다 이렇게 규정돼가지고 한동훈을 퇴출시키는데 똘똘 뭉쳐 있어서 이게 김영철 청문회랑 맞물리면은 뭐 폭발적일 겁니다. 그래서 범보수에서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좀 큰 판에 이제 변화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 박근혜 수사로 한동훈이 쫓겨나잖아요. 네. 윤석열도 못 버팁니다. 그러면. 연계돼 있어요. 사실은 윤석열이 총책임자고 한동훈은 똘만이었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렇죠. 실무자. 예, 그걸 이제 뒤바꿨는데 그러면 범보수 진영이 야 윤석열 팀이 하긴 해서 다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윤석열을 지지합니까? 그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한동훈을 쫓아내는 사람도 이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고 비호했던 거는 한꺼번에 엎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한동훈을 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 목사의 태도가 한동훈은 나쁜데 윤석열은 어버버의 상태에 어정쩡한 상태라는 거죠.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러나 뭐 이를테면 제2, 제3의 사건들이 알려지고 앞서 말씀하신 뭐 김영철 검사 청문회 같은 걸 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만들어지면 윤석열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하겠다. 윤석열을 결국 보수가 버릴 수밖에 없게 될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범 야권이 이걸 정확히 보고 지금 탄핵을 원하는 게 좀 100만 명, 200명 달려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윤석열을 쫓아내려는 얘기인데 이렇게 쫓아내는 게 제일 빠르고 효과적인 겁니다. 보수가 윤석열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거든요.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서울시청 앞에서 교통 참사가 났잖아요. 뭐 참 하여튼 답답하고 안타까운 죽음들인데 그 다음날 밤인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밤늦게 현장에 와서 추모했다고 그게 뭐 알려졌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근데 또 사진이 또 이 연출각이 너무 드러나서 그러니까 일반 시민의 촬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마음으로 갔었으면 좀 기획 좀 하지 말고 갔으면 좋겠는데 김건희만 뜨면은 연출이 되니까 하여튼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게 사진 각이 요즘 다 사진 전문가잖아요. 누가 다 찍잖아요, 사진을. 그렇죠. 이거는 연출 사진이에요, 완전히. 홍보 사진이에요. 그럼 지난번에도 캄보디아 가서 빈곤 포르노 찍었다고 이걸 먹었는데 이거는 이제 참사 포르노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해도 밉상인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걸 인위적인 걸 거둬야 되는데 그걸 들고 나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발표는 밤 10시 반에 경호원 2명만 대동하고 갔다. 근데 일반 시민이 낯익은 사람이 보이니까 우와 놀래라 하고 찍었다. 그게 알려진 거다.
이게 마사지가 들어갔다고 네, 보시는 들어간 것 거예요? 같아요. 그 사진을 동원 안 했어도 누군가 찍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자세하게 알려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정도 가지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아.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불안했고 또 자기가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만 있으니까 뭐 고통과 연대한다. 아니면은 이 방법도 있어요. 기자들한테 알리는 거야. 그럼 기자들한테 보도사진 찍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네. 보도사진하고 또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다르죠. 그래서 보도사진한테 익숙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화보사진이잖아요, 지금 저거 보면. 기자들한테 안 알리고 그렇게 만약 연출을 했다면 한 까닭은 나는 이렇게 호들갑 떨지 않고 음지에서도 이렇게 고통을 살피는 사람이야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아니, 원래 그 건가요? 기자들을 좀 무서워하는 게 있는 것 같고. 아 네, 무서워한다. 항상 그래요. 항상 기자들 없이 혼자 가서 이상한 화보사진 찍고 왔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기자들이 싫은 거네요. 이를테면 뭐 질문이 나오거나 할까 그럴까봐. 예, 예, 그럴까봐. 그것도 이제 사진에 민감한 것 같고. 네. 안 나온 사진 올라갈까봐 뭐 민감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진이 있군요. 예, 예, 예. 그거는 뭐 다른 개인적인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러겠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어떤 자기가 이게 안 지금 좋은 모습이. 명부인이 너무 과도하게 사진 연출에 집착을 하니까 이제 뭘 해도 이건 다 화보가 돼버려서. 네. 그래서 뭐 마이너스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대통령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화보 촬영에만 몰두하고 있다. 네. 그렇다면 돌아가신 분들이나 그 가족 동료 입장에서는 사실 뭐랄까 약간 모욕감도 기분 나쁠 수 있죠. 예. 근데 뭐 지금 뭐 경황이 없으실 텐데 이족들이 네, 네, 네. 뭐 기분 나빠가 말은 뭐 안 하겠지만은 네. 좋게는 안 보겠죠. 그게 그냥 그 도구로 써버리는 아니 거잖아요. 저거는 캄보디아의 그 어린애들도 마찬가지, 그쪽도 네네. 마찬가지예요. 네. 예, 그 사진 보면 좋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그 어린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네, 네. 한국 대통령의 부인이 자기를 이런 식으로 네. 소모시켰다 이미지를. 요건 조금 바로 잡아줘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김건희 근데 아직 씨의 이게 태도. 뭐 정확하게 뭐 어떤 사진이 확정이 안 돼서 그런데 네. 일반인이 볼 때는 연출된 화보 사진 같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도 국회에서 좀 따져볼 수 있겠네요. 운영에서 따질 수 있죠, 운영에서. 네네, 대통령실의 뭐 비서실장 맨날 왜 같은 이러냐, 것도. 네. 도대체 누가 따라다니는 거냐, 김건희에. 예. 누구 따져볼 수 있는 거죠.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